네, 안녕하세요. F-35의 생산이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서방 핵심 17개국의 주력 기종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 뭐 KF-21 너무 사랑한 나머지 KF-21이 우주 제일이고 F-35는 비싸고 뭐 운영 유지비 많이 들고 잔고장이 많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험담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험담은 걷어치워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때만이 우리 KF-21의 포지셔닝이 나옵니다. 그런 험담에 취해서 우주제일 국뽕에 취해 가지고 있다가는 KF-21은 반드시 망합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0대 생산 돌파했고요. 7개 서방 핵심국에 보급이 돼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눈알을 좀 똑바로 뜨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F-35가 이게 참 괜찮은 물건이구나. 이 현실을 직시해야죠. 작게는. 크게는 야, 미국이 저 정도 국방비를 쓰고 저런 정도의 경제력과 그 기술력이 있으면서 이 항공 쪽으로 저렇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투기를 우리가 디스를 하고 뭐 이상하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환상에 취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이스X 로켓 같은 것도 포함하고 위성도 포함해서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체가 이게 함께 가야지 우리가 함부로 디스할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아주 크게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무늬가 나라지 사실은 현대문명의 대표 선수거든요. 이게 이민자 국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아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그 신의성시를 다하는 파트너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건방진 국뽕, 우주제일 국뽕은 좀 걷어치울 때가 됐습니다. 무슨 대원군 손자들도 아니고 왜 그래? 위정척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F-35는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 7위가 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 중에 선두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의 7위입니다. 향후 순위는 더 올라갈 겁니다. 네. 또한 F-35는 엄청난 비행시간 및 출격 횟수가 이미 축적됐고요. 이 축적은 앞으로 점점 더 살벌해질 겁니다. 이미 축적된 비행시간만 해도 무려 77만 3천 시간을 비행했고요. 출격 횟수가 46만 9천 출격입니다. 이미. 그런데도 F-35에 대해서 비아냥이 많죠. 예, 뭐 주로 개발 과정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미국 정부 지출이 낭비된 까닭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아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낭비가 되고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가 나왔냐. 야, 괜찮은 비행기네. 최첨단 전술 비행기가 사실은 완성이 돼서 지금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네. 이 F-35를 직접 조종해 보거나 F-35와 함께 비행해 본 조종사 중에는 F-35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왜 그러냐면 F-35가 이제 레이더를 안 켜고 가잖아요. 작전을 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EODAS로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레이더를 켜는 순간 이게 뭐랑 똑같았냐면 깜깜한 밤에 등대 켜는 거랑 똑같아요.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F-35는 EODAS 센서 퓨전으로 레이더 안 켜고 상황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 F-35랑 같이 비행하는 4세대, 4.5세대 전투기들도 레이더를 안 켜요. 그러면서 같이 작전을 해. 그러니까 F-35가 이 타기종 전투기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능력 증강기예요, 이게. 남의 다른 타기종 전투기들을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F-35에 대한 그 험담을 좀 팩폭을 하겠습니다. 예, 팩폭을 하겠습니다. 일단 F-35가 잘 추락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거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많은 수가 운영되기 때문에 추락 확률이 다른 비행기보다 훨씬 낮은데도 추락 건수는 많아요. 예, 참 이쁘게 추락하는 거 하나 나왔네. 참, 예. 진실은 뭐냐? 이제껏 개발된 전투기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전력화 이후 추락률
예, 전력화 이후 12년 동안 F-35는 12년 됐으니까 추락률을 보면 F-35는 1%가 안 되고요. 그 12년 동안 전력화 이후 A-10은 9%, F-15는 그 첫 12년 동안 10%가 넘고요. F-16은 첫 12년 동안 거의 12%가 넘어서 13%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F-22도 추락 많이 했습니다. 2%나 됩니다. 예, 그 12년, 첫 12년 동안. 근데 F-35는 첫 12년 동안 추락률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비행기란 소리예요. 근데 이제 추락해서 그럼 사람 얼마나 죽었냐? 예, 사람이 죽은 사고 이때까지 12년 동안 3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0대가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회색이 A-10,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색이 F-15, 그 다음에 까만 선이 좀 짙은 그 검은 이제 쥐색이 F-16, 그 다음에 녹색이 F-22, 그 다음에 보라색이 F-35예요. 12년만 한 건 F-35가 12년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F-35의 그래프가 없는 해가 많아. 예, 이게 이제 치명적 사고에 의한 사망자거든요. 없는 해, 첫 해는도 없고, 둘째 년도 없고, 셋째 년도 없고, 넷째 년도 없고, 제 5년 차에 한 건, 6년 차에 없고, 7년 차에 없고, 8년 차에 없고, 9년 차에 없고, 10년 차에 없고, 11년 차, 12년 차에 각 한 건씩.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F-35 추락자라고 사람 많이 죽는 비행기다.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두 번째, F-35 운영비가 비쌉니다. 이런 얘기 밀리터리 하는 분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요새 엄청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진짜 비쌌어. 2016년 돈으로 67,550달러예요. 한 시간 날려보는데 1억 돈 들었어. 1억 돈 들은 거예요, 한 시간에. 2016년엔. 나온 지 그때 이제 한 3년 이렇게 됐을 땐. 근데 지금은 얼마냐? 예, 롱마와 미 공군이 운영비 절감에 성공을 해서 2023년 시간당 28,45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시간당 글쎄요, 한 4천만 원 조금 넘죠? 근데 이거는, F-15 비용과 비슷해요. F-15 비용과. 주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부품도 싸지고 정비창이 쫙 깔렸기 때문이고, 예, 한국도 국가급 정비창을 설치하기로 작년 말에 윤 정부가 합의를 했죠.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이제 정비 받으려고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안 가도 되죠. 국가급 정비창. 해외에 깔리는 정비창 중에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팩폭. F-35는 공중전을 정말 개같이 한다. 도그파이트, 개싸움을 개같이 한다. 형편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원천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리포트의 제목인데 2015년 테스트 파일럿들이 그 보고서로 그 평이 실린 보고서가 나왔어요. 공중전에서 형편없다. 죽은 목숨이다. 테스트 파일럿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내막을 좀 봐야 되는데 당시에 투입된 F-35는 실험용 기체예요. 넘버 2 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제기 2호.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이런 애를 가지고 F-16이랑 싸움을 붙였냐? 가상 싸움을 붙였냐? 예. 그때 F-16이랑 도그파이트 하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F-35를 딱 손발을 묶어놓고 가혹한 환경에서 얘 어느 정도 버티나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F-35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EODAS, 그 적외선 센서로 쫙 레이더 안 켜고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거. 그거 작동 안 하는 상태였고요. 스텔스 도료를 안 발랐어요, 그때. 그 다음에 F-35는 헬멧 상황인식 및 조준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 쓰고 이 앞에 상황이 뜨잖아요. 그 바이저에. 화면에는 상황이 오히려 좀 잘 안 떠요. 잘 안 뜬다기보다 좀 알아보기 까다롭게 떠요. 워낙 상황이 복잡하니까 화면 봐갖고는 잘 몰라. 이걸 봐야 돼. 근데 헬멧이 없었어 그때. 헬멧 상황인식 및 조준이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시험 기체라서 기체에 무리 갈까 봐 우리가 보통 그 상승 가속도를 9G까지 주잖아요. 하강 가속도를 3G로 하고 상승 가속도 한계를 7G만 준 거라. 그러면은 이거 차고 올라가는 속도가 F-16은 9G로 올라가고 얘는 7G로 올라가. 7G라는 얘기는 매 초마다 그러니까 초속 70m씩 증분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7G. 90G면 한 90m 증가하죠. 예. 그런데다가 이게 도그파이트가 원래 F-35의 장기 분야가 아니죠. F-35의 사상은 뭐냐면 센서 퓨전, 레이더 안 켜고 EODAS 같은 걸로
상대방 다 상황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스텔스 도료야. 그러면 상대방은 적에 F-35가 있는 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조준해서 스나이퍼 샷으로 빵 때리는 게 그 F-35의 사상인데, 아니 뭐 센서 퓨전 안 돼. 스텔스 도료 안 발랐어. 헬멧 안 씌워줬어. 제대로 된 거. 그러니 F-16한테 깨지는 거지. 예. 그거 가지고 뭐 도구 파이트 못한다. 함부로 말 못해요. F-35가 무시무시한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팩폭. 이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비판인데, F-35에 1조 7천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피 같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1조 7천억 달러 쓴 적이 없어요. 1조 7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연구, 개발. 앞으로 50년 동안 살 비행기의 가격, 총액. 앞으로 50년 동안 운영할 비행기의 운영비. 그게 1조 7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팩폭. F-35 고장이 작아서 도상 수리받느라 항상 앉아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일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23년 9월, 작년 9월에 미 정부 회계감사원 GAO가 보고서에 여기 보면은 15%라고 얘기를 해놨어. 55%라고, 가동률 55%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수리가 밀려서 대기가 길어요. 이게요, 사람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거라 미 공군 기지들의 군데군데에다가 수리창 허브를 둬야 될 거 아니야. 미국 대륙 국가니까.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 공군 기지에 만약에 전 세계 모든 F-35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리창을 20군데를 둬야 되면 지금 이제 한 7, 8군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리하러 이동해야지. 그 다음에 수리창 숫자가 부족하니까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장에 잦아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수리창의 숫자가 부족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게 뭐 쉽지가 않죠. 특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그게 쉽게 안 됐죠. 근데 요게 그래서 2027년에 목표한 수리창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가동률이 F-15, F-16급으로 올라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긍정적인 얘기. 예, 부정적인 건 말고 이건 팩폭이라기보다 긍정적인 희망인데 지금 F-35가 지금 대대적 업그레이드의 이제 전초를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테크 리프레시 3입니다. 올해 4월 달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데 컴퓨터 프로세서 강화하고 컴퓨팅 파워 강화하고 자기 진단 능력 강화하고 디스플레이 5배 강화하고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칩 이중화하고 메모리 용량 20배 강화합니다. 제가 이게 테크 리프레시 3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블락4를 섞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크 리프레시 3, 블락4 이거 정확하게 보실 때 테크 리프레시는 쉬워요, 비교적. 근데 블락4 테크 리프레시를 거치면 블락4로 갈 수가 있고 블락4는 아직 정확하게 저건 안 나와 있는데 비교적 알려진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일단 레이더가 바뀌어요. 지금 F-35 레이더가 AL-APG-81이라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걸 질화 관련 베이스에 더 살벌한 레이더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35가 자랑하는 센서 퓨전, EODAS, 그러니까 레이더 키지 않고 이 적외선만 가지고서 상황을 딱 전체를 360도 전구 공간을 다 인지하는 거, 예, 그 EODAS요. 그것도 대폭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저 EODAS를 개념화시켜서 나타내는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체계 능력도 대대적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고요. 내부 무장착 장착 무기 숫자가 지금 4개인데 어떤 식으로 그걸 잘 했는지 6개로 늘린대요. 그리고 내부 무장에 들어가는 미사일 종류도 늘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멈티 기능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군 장관 프랭크 캔달은 F-35는 멈티 등 6세대 지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락 4가 되면 이게 전혀 다른 기종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도입하는 게 블락 4가 될지, 우린 지금 현재 블락 3인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사기로 한 게 블락 4로 받게 될지, 그 전에 안 된 블락 3으로 받고 바로 블락 4로 건너뛰는 건지 추가 비용 내고, 아니면은 블락 3 주문해 놨던 거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 블락 4 업 비용을 좀 더 내고 아예 블락 4로 처음부터 받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초이스가 아마 국방부 쪽에서 고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KF-21 포지셔닝을 좀 고민을 해봐야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KF-21이 이 F-35를 쉽게 능가를 못해요. 왜냐면 미국이 이게 뭐 지금 1000대인데 저게 1500대, 2000대, 3000대 깔린다고요. 이제 F-35가 완전히 때깔이 나는 건데, 특히 블락 4 가면서. 그래서 그 미국 국내용, 해외용 하면 한 3000대 가요. 미국이 원래 저게 2000대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규모의 경제 이런 걸 따라가기 어렵죠. 간신히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중국을 견제를 할 때 미국이 어떤 의사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소한의 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을 때 중국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죠.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주권자산이라고요. 첫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제대로 멈티를 하죠. 뭐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뭐 여러 종류의 고급 공중드론을 만들어서 뭐 J-22랑 같이 날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티를 못하는 공군과 멈티를 하는 공군은 완전히 격차가 나요. 완전히 격차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떼거리로 몰고 나오는 공군과 유인 전투기만 나가는 공군은, 그러니까 우리가 멈티를 못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멈티를 우리가 그래서 하려고 들면 결국 국산 전투기와 국산 항공엔진이 있어야죠.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그 KF-21은 결국 뭐냐면 F-35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고 나갈 거예요. 그 지능과 센서 융합이 특히. KF-21은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진화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로 간다 하는 그 길을 밝히고 가는 애가 있는 거야, F-35가. 그리고 그런 비행기를 우리가 국내에서 60대, 70대, 100대를 써요. 실제로 우리 궁극적으로는 한 100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의미. 네 번째가 뭐냐면, 자, F-35가 저렇게 블락 4 이런 식으로 자꾸 고급화되면,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 대표적인 서방 핵심 서방 선진국 17개만 팔았잖아. 터키 팔아달라는 거 안 팔잖아. 안 판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안 판다고. 근데 더 무서워지면 그거 팔겠어요? 그러면 돈은 좀 있어, 중동 국가들도. 근데 F-35는 못 사. 그러면 그 갭은 누가 메꾸냐? 어떤 비행기가 메꾸냐? 우리가 그 갭을 메꾸는 갭필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원소스 멀티유스예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로 쓰는 거. F-35가 이제 스텔스 기능 안 넣고 좀 운영비 싸게 해서 4.5세대로 가고, 스텔스 기능 넣어가지고 내부 분장창 넣어가지고 5세대도 가고, 멈티 기능 넣어서 5.5세대도 가고. 멈티도 우리 같으면은 이제 물론 미국과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급 드론을 만들어서 수출은 못하니까, 국제협정에서 금지되어 있으니까 고급 드론을 이렇게 인터페이스 해라라고, 인터페이스는 이 전투기에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스, 진화형으로 혹은 뭐 이런 게 되니까 우선 F-16 대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엔진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예, 414E 엔진이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F-15까지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세대지만 비록 아주 지능이 높아지고 센서 융합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포지셔닝으로 해서 이제 내수뿐 아니라 수출 시장을 좀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F-35로 대표되는 미국의 그 전투기,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항공 그 과학기술과 산업 역량, 이런 걸 잘 보고 이해를 해야, 그걸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오히려 KF-21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로가 눈에 보이는 거지. 이상한 뭐 김일성 저리 가라는 식의 민족 국뽕에 취해서 KF-21 우주 제일 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고 F-35를 계속 헐뜯으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